한진해운 결국 못 살리고 법정 관리로 갔습니다.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들 수출 선박 구하기 비상이 걸렸고요. 또 돈을 받지 못한 해외 선주들이 한진해운 선박을 여기저기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산항에 들어온 한진해운 배는 컨테이너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하역업체들이 밀린 돈을 내야 작업을 하겠답니다. 한진해운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을까요? 서울대 박상인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교수님 보시기에 한진해운 왜 이렇게까지 됐다고 보십니까? 네, 한진해운은 2006년에 사실 그 당시 한진해운 CEO가 사망을 하시고요. 네, 부인인 최은용 회장이시죠. 네. 최은용 회장이 승계를 했습니다. 2006년은 사실 세계의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고요. 그래서 해운 물동량도 굉장히 많았고 한진해운도 아주 잘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진해운이 장기간 용선 계약을 하는데 아주 비싼 가격에 용선 계약을 합니다. 근데 배를 빌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용선료를 아주 높은 가격으로 장기간 계약을 했는데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이 용선료가 대폭 떨어지고요. 또 물동량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2011년에서 2013년 연속 3년 적자를 못 견뎌서 결국은 1차 자율협약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정부도 구조조정을 사실은 강도 있게 하지 않았고요. 사실 한 1조 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리고 경영권이 2014년에 한진그룹으로 넘어가는 그런 조치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높은 용선료에 의한 누적적인 적자라는 것이 사실상 개선되지 않았고요. 그것이 이제 올해 들어와서 다시 제2차 자율협약을 들어갔고요. 이 2차 자율협약에서 채권단들이 한진그룹에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했는데 충족이 되지 않는다 판단을 해서 결국은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고 그래서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이죠. 지나치게 용선료를 오랜 기간 동안 비싸게 계약해놨는데 처음에 구조조정할 때 그런 구조적인 해법은 찾지 않았다 이 말. 그렇습니다. 2013년에 사실 지금처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자,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예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은요, 재판부에서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자산 처분을 금지시키고요, 채권자들은 자산에 대한 가처분 같은 것을 못하도록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법정 관리인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법정 관리인이 청산 가치와 존속 가치, 즉 회사를 계속 살려서 경영을 하게 하는 때의 가치와 그리고 이제 청산 절차를 밟아서 매각 같은 거, 남은 자산들 매각하고 해서 빚을 갚는 그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이득이 되느냐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청산 여부를 결정하는데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판단하기로 청산 가치가 더 클 것이다. 결국은 청산의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뭐 자산 팔고 갚고 빚잔치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그 파장, 그 여파가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죠. 한진해운의 모항인 부산, 당장 여파가 미치는 곳이죠. 이 지역 항만 물류업계 종사자만 4만 5천여 명인데 한진해운이 사라지면 부산도 무너진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당장 부산 신항에서는 오늘 아침부터 컨테이너 고정 작업을 하는 업체들이 한진해운의 하역 작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자료 화면인데요. 그동안 이제 작업비를 수억 원어치씩 못 받고 있었고 또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니까 더 작업을 해봤자 하역 작업을 해봤자 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선박 가압류, 입항 거부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정박해 있는 한진 로마호는 용선료를 체불했다면서 가압류됐습니다. 그래서 출항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중국, 미국, 스페인, 캐나다 등 항구에서도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 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는 거죠? 배도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정박해 있는 우리 한진해운 배도 출항을 못하게 하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관리가 가면은 법원에서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을 못하도록 금지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이 법적인 관할권이 국내에만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가처분들을 해외 선사들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특히 우리와 사법적인 협정이 있는 몇 개 나라에서는 우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네. 가처분을 못하도록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선박을 가압류하는 것이 지금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미지불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역 운반비라든지 여러 가지 미지불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 채권이 다 동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돈을 받을 수 없는 서비스라든지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네. 것이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배라도 잡고 있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지금 선주들도 화주들도 그러니까 컨테이너의 주인들도 서둘러 실은 컨테이너까지 내리라고 한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이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네. 하역 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고요. 그러면 사실 그 배 선박에 화물을 싣고 있는 화주들만 손실을 받을 네. 가능성이 크죠. 네. 네, 수출 그래서, 네. 컨테이너가 그 어느 항구에서 묶여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당장 이제 우리 수출하는 나라니까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뭐 운송하는 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1위 업체니까 저 한진해운 많이 이용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사실은 당장에 한 몇 개월 정도의 혼란, 이런 혼란들은 불가피해 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 기업들이 운임이 상승한다라든지 물동량을 보내는 선박사를 구하기 어렵다 이런 일은 사실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선박사들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외환 위기 이후에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 해운사를 구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네. 좀 과장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해운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부의 혼란 정도 있겠군요. 네. 자, 그러면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 1위 해운회사, 세계 7위 해운회사 한진해운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앞서 말한 것처럼 구조조정을 수차례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용선료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못 잡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살릴 수 있었다면 그때 뭘 좀 미리 고쳤으면 좋았을까요? 사실 그 한진해운이라든지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다 높은 용선료가 2010년 이후에 많은 경영 적자를 누적시키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우리 중소중견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 높은 용선료를 내지 않고 지금도 영업이익을 올리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감지한 중소중견 해운사들은 물동량을 확보하는 데 먼저 주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박을 구한 것이죠. 근데 한진해운이라든지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선박부터 확보를 하고 네. 그리고 물동량을 싣겠다. 이게 경기가 좋을 때의 태도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많은 중소중견 선박 회사들보다도 해운사보다도 이 빅2라고 하는 한진해운이라든지 현대해상이 경기 변동에 대한 예상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연히도 두 회사가 다 CEO들이 작고하시고 부인들이 경영을 이어받아서 네. 전문성이 상당히 없지 않았느냐. 최은영 회장, 현정은 회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경영적인 최고 경영자의 경영적인 판단의 실패가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적으로 용선료 문제 때문에 계속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근본 문제를 2013년에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번에 그 산업은행장께서 채권은행들이 더 이상 돈을 넣지 않겠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한 말이 밑빠진 독에 물벗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2013년 이후에 한 1조 이상이 산업은행과 신용보증을 통해서 지원이 됐는데 네. 이것이 이제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돈이 높은 용선료를 주는 외국의 선주들을 도와주는데 사용될 뿐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번에 만약에 채권은행이 또다시 지원을 했다면 최소한 5천에서 8천억을 더 지원했을 네. 거라고 합니다. 그 내년까지입니다. 그런데 내년 이후에 그럼 더 좋아질 여지가 있었느냐? 많은 전문가들이 그럴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1년 동안 8천억, 5천억에서 8천억을 더 외국의 선주들에게 높은 용선료를 주는데 네. 돈을 쓰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해외 있었다는 선주들, 것이죠. 배 빌려주는 선주들 주머니만 채워줄 뿐이다. 네, 이번에 또 그렇습니다. 추가로 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밑빠진 독이다. 2013년에 이제 구조조정 시작할 때도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여기가 밑빠진 독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그건 이제 정책 결정자들, 우리 청문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실 밝혀내요. 규명돼야 됩니다. 다음 네. 주에 아마 청문회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 부분이 명확히 규명이 돼야 되고 특별히 상업은행들이, 시중 상업은행들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해서 손을 털고 나갔습니다. 손실을 네. 부담하고. 그때 국책은행, 산업은행이라든지 특수은행, 농협을 동원해서 사실 정부가 자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돈이 1조에서 한 1조 9천억까지 네. 이릅니다. 이 돈은 사실 엄청난 돈이죠. 지금 우리 대우조선 해양 사태에서 불거진 조선업 경우에 총 직접 고용 인원이 20만이 넘습니다. 거기 올해 6월에 정부가 고용 대책으로 발표한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겨우 7,500억입니다. 네. 근데 그거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한진 같은 경우에 이미 1조 9천억을 네. 대출을 했고요. 또 추가로 1조 정도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회생의 가능성이 없이 이렇게 돈을 계속해서 부을 수 있느냐라는 네.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죠. 국민들은 이 시점에서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그렇게 들어간 1조 9천억 원을 일부라도 뭐 자산 매각을 통해서라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법정관리에서 청산이 결정되면은 법정관리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이 가장 높은 청산가치, 즉 남아있는 자산을 가장 비싸게 팔아서 일부라도 변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한진해운은 그동안의 구조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자산을 이미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나 많은 매각 가치들이 남아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지금 채권들이 사실상 90% 이상 변제가 안 될 것이다. 그 말씀은? 네, 10% 변제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결국 전반적인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초의 경영부실로 이끌어온 게 이제 최은영 회장입니다. 사제 출연은 안 한답니까? 재산도 수천억 원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은영 회장 같은 경우 지금 한진해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도덕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법적인 책임은 없는 상태고. 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2014년에 한진해운을 한진그룹에 넘기면서 네. 알짜배기 자회사들은 최은영 회장이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산이 한 2천억 정도 된다는 네. 이야기를 하고 또 알려진 바와 같이 한진해운이 2차 자유협약 들어간다는 그 소식이 공표되기 직전에 네. 주식을 전량 매각을 했었던 일이 있죠. 상당히 자신의 경영적인 실수에 의해서 빌어진 일인데 도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금전적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아주 실망스러운 사실 네.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진해운 왜 이렇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흔히 대마불사라고 하는데 대마 하나가 기우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이상 공적 자금 투입해서는 안 되는 우리 시장에 또 다른 대마가 지금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도 사실 대우조선이라든지 조선업들 문제가 있죠. 그다음 철강, 석유화, 많은 우리 주력 산업들이 상당히 생산성과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해운에서 정부가 구조조정의 방향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회생 가능성 없는 기업에 대해서 몇 조 원의 돈을 물 쓰듯이 쓰고 나중에 가서 다시 청산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요.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정책의 한계가 지금 왔다. 그래서 시장의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의 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생각이고, 원로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문제나 이런 문제에 정부가 예산과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대 박상인 교수와 함께 한진해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